수년간 극심한 가뭄을 겪었던 우리 지역에 당분간 물 걱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9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서해안에서 처음으로 매생이 시험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매생이가 어민들의 겨울철 소득작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청양군이 관내 학교에 납품되는 농산물 가운데 청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가 판로 확대 등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당진시 학교 급식이 직영화로 전환된 뒤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급식을 납품하던 지역 농가도 계속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최근 비가 오지 않아서 특히 영농철을 앞둔 농가에선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다행히 충남도 내 주요 저수지의 저수율은 충분한 수준이라 당분간 물 부족 상황은 없을 전망입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예산과 당진, 홍성 지역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예당호입니다. 내륙의 바다로 불릴 만큼 드넓은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7일 기준 저수율 97.7%로 평년의 103%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말라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던 지난 여름과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강수량이 줄면서 봄 가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곳 예당호를 비롯해 도내 주요 저수지의 저수율은 현재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96.6%. 강수량은 적었지만 수년째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원을 확보하는 등 저수율을 높인 덕분입니다. 최근 몇 년간 극심한 가뭄으로 물대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농가에서도 지난해보다 상황이 한결 나아졌다고 말합니다. 영농철을 앞두고 가뭄 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모내기를 하는 데엔 물이 충분하다는 반응입니다. 겨울철 눈이 많이 오야 봄비가 자주 온다고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봄비가 안 올 걸로 보죠. 가물 걸로 봐요. 올 여름에도. 저수지 물 양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건 별 주장이 없을 거예요. 한편 충남도는 앞으로 비가 오지 않아도 9월 전까진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등을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아직까지 가뭄 걱정은 없는 상황인데요. 충남은 지난 수년간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많은 피해를 입은 만큼 앞으로도 걱정입니다. 충남도 고안배 물통합관리팀장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올해 도내의 물 상황이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올해 누적 강수량이 32mm입니다. 평년의 48% 수준으로 강수량이 적어서 봄 가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댐과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보다 매우 높아서 생활용수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농업용수 공급에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도 주요 상수원인 보령댐의 저수율은 지난해 3월 26%에 그쳤습니다만 금년에는 56.7%로 작년보다 2배 이상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지난해 89%였습니다만 금년에는 96.6%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상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당분간 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재 3월이긴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비가 좀 많이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가 적게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물 상황이 나아진 이유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년 강수량은 평년에 비해 적은 양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강수량이 1252mm로 비가 많이 내렸고 2015년과 2017년 반복해서 가뭄을 겪으면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저수율을 높이고 가뭄 대책 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앞으로 보령댐과 저수지의 저수율과 용수 공급 상황을 모니터링해 가면서 필요한 조치와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앞서 또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충남 지역이 좀 지난 수년간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또 앞으로 물 상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기상청에 따르면 3월과 4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고 5월은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령댐의 저수율은 56.7%입니다. 앞으로 비가 전혀 오지 않아도 금년 9월 말까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그리고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96.6%로서 이항기 적정 저수율인 65%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어 5월 모내기 등 농업용수 공급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강수량까지 고려하면 앞으로의 물 상황은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좀 가뭄이라는 게 언제든지 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동안 절실히 좀 느껴온 만큼 가뭄 대비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도에서는 좀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도 서북부 지역에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그동안 가뭄 대책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보령댐에 금강물을 공급할 수 있는 도수로를 2016년에 설치했습니다. 보령댐 물이 부족할 경우 하루 11만 5천 톤의 금강물을 보령댐에 공급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용수 공급 대책으로 금강물을 예당 저수지에 공급할 수 있는 도수로를 2018년 완공했습니다. 예당 저수지 물이 부족할 경우 하루 21만 8천 톤의 금강물을 예당 저수지에 공급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네, 앞으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기 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청댐으로부터 74만 1천 톤의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청 3단계 광역상수 사업을 2020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10만 톤의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충남 서부권 광역상수 사업을 2022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산 산업지역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하루 10만 톤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해수 담수화 사업을 2021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 농업용수 공급 대책 사업으로 아산호 삽교호 대호 수계 연결 사업과 다목적 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서북부 지역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물론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주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강수량이 부족해서 예기치 못한 가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용수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요. 평상시 도민 여러분께서도 물을 아껴 쓰시는 것도 간접적으로 용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샤워 시간을 1분만 줄여도 12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고 양치하실 때 컵을 사용하면 4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생활하시면서 물 절약을 위해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한배 충남도 물통합관리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겨울철 별미 중 하나인 매생이 즐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매생이는 주로 남해안에서 생산이 되는데 이제 서해산 매생이도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태안군이 서해안에서는 처음으로 매생이 시험 양식에 성공했는데요. 그 현장을 한범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태안 천수만 앞바다. 갯벌 한가운데 설치된 대나무 발마다 검푸른 매생이가 한가득 달려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석 달 동안 자란 것들로 어민들은 수확 작업에 한창입니다. 남해안이 주산지인 매생이는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은 서해안에서는 키우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태안군이 가로림만에서 매생이 시험 양식에 도전했지만 잦은 한파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출 수위 등 매생이가 서해안에서도 살 수 있는 조건을 맞춰 시험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를 활용해 매생이가 물에 잠기고 햇볕을 쬐는 정도 등을 남해안 양식장 환경과 가장 근접하게 조성한 겁니다. 남해안과 서해안의 이제 그런
환경 요인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유속이랑 그리고 수온 그리고 노출 시간이고요. 매생이 서식 조건에 맞는 그런 서식 여건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선정된 곳이 이제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천수만 AB지구 간척 사업 이후 유속 저하 등으로 김양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어민들은 매생이 양식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현재는 바지락이 주 소득원으로 겨울철엔 일거리가 많지 않은데 매생이는 이때가 제철이어서 대체 작물로 제격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매생이 작업을 통해서 농한기 때 우리 지역에 특산물로 이렇게 생산하는데 아주 유익한 아주 좋은 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이나 우리 동네 주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고단백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매생이. 태안군은 조기 수확 가능성과 경제성 등을 따져본 뒤 매생이 재배를 일반 양식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청양군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아이들 학교 급식에 더 많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농가들은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받을 수 있고 아이들은 질 높은 급식을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취재 김단비 기자입니다. 3년 전 청양으로 귀농한 김미선 씨. 그동안 농산물 납품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소규모로 농사를 짓다 보니 대형업체에 밀려 농산물 판매처를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구기자와 콩 등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납품하면서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급식 납품을 통해 판로 확보는 물론 고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농사를 지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 판로를 확보하는 게 큰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농사 지은 거를 급식센터나 군에서 수매를 해주신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판로 걱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농사 지은 그런 농산물을 좀 안전하다고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요. 청양군 내 위치한 초중 고등학교는 모두 34곳입니다. 학교 급식 납품 비용으로 해마다 4억 6천만 원이 투입됐는데 이 가운데 1억 8천만 원가량을 청양에서 재배된 농산물로 사용해왔습니다. 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의 60% 이상을 다른 지역 농산물로 납품했던 겁니다. 납품 품목도 160여 개 가운데 20%만 지역 농산물로 사용해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양군이 지역 농산물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통해 급식에 사용되는 청양 지역 농산물을 점차 늘리겠다는 건데 2020년까지 학교 급식 납품 농가 1,000호 달성이 목표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지역 내 농가 소득 증대와 아이들의 안정적인 먹거리 보장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급식이 질 좋고 신선한 것을 공급해야 되나, 현재는 그 타지산이 먼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방향을 전환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한 거 보면 업체와 단체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농가가 전혀 참여할 수 없는 방향에 있어서 그 업체와 공급업체를 이제 제외하고 그 농가만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학교에 납품하는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농업 정책이 지역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전국협동조합 노동조합이 서산의 한 농협조합장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서산의 한 농협직원 A씨가 2015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조합장 B씨로부터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당하고 술시중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A씨는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았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현재 해당 조합장을 성추행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시청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에 B씨는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A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게 되자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노조를 개입시킨 배후 세력이 의심된다며 이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농협 건물에 내거는 등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태안화력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동료들 중 상당수가 김 씨 사고에 따른 트라우마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근로자 건강센터가 김 씨의 직장 동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트라우마 상담 결과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청업체 직원 155명 가운데 89명이 부분 외상이나 완전 외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추가 상담에선 직원 4명이 심한 트라우마 증상을 호소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게 됐으며 트라우마 증상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직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불면증과 수면장애 등 트라우마로 인한 신체적 반응과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보도국 주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당진에서는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학교 급식이 정상화됐다고 하는데요. 방선웅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방 기자, 그동안 학교 급식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현재는 정상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부터 학교가 개학했는데요. 이번 새학기부터 당진시가 지역 학교 급식을 직용하였는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진 지역에서는 급식을 해나루 조공법인에 위탁해 운영해왔는데 계약이 종료되는 시기 즈음에 위탁 여부를 두고 계속해서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위탁 운영했던 해나루 조공법인 등이 집회 등을 계속했고 이에 반발하는 학부모 단체 등에서 집회를 갖는 등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새학교 학교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이 우려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부터 학교 급식에 사용될 식재료가 정상 공급되고 있습니다. 네, 학교 급식이 정상화될지가 학부모들의 관심사였다고 한다면 농민들은 농산물을 계속 납품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이 부분도 논란이 많았는데요. 당진시는 기존에 학교 급식을 납품하던 지역 농가는 단일 출하회를 조직해 계속해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직영 운영 초기에 나타나는 부족한 점들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로림만이 명품 생태 공간으로 조성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도는 7일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열고 국내 유일한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생태 공간이자 지역 관광 거점으로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양승주 도지사는 물론 맹정우 서산시장과 가세로 태양군수, 지역 농업인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네, 그러면 주요 내용에는 좀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까? 네, 가로림만을 구역별로 나눠 개발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서산과 태안의 남측 지구는 화학과 상생발전의 공간으로, 서산 동측 지구는 체험 공간, 태안 서측 지구는 삶과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이를 위해 해양 힐링 숲과 등대정원, 전망대와 둘레길, 식도락거리 등이 조성됩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솔감저수지의 해수유통 부분인데요. 해양 생태계 복원을 위해 솔감저수지에 바닷물을 유통시키고 웅돈의 갯벌 복원을 위해서는 해수유통 교량을 설치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가세로 태양군수가 굴포 운하와 분나무 역간척을 제안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브리핑까지 하며 참석자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계획에 굴포 운하를 복원해 공원을 조성하자고 관련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또 분나무 역간척을 통해 해양 생태 도시를 조성하자고도 제안했는데요. 분나무는 지난 1984년 물막이 공사 후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지만 담소 수질 악화로 잦은 염해 피해를 입는 등 민간 투자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교육부가 6일 전국 학교 내 공기 정화장치 설치 현황을 발표한 가운데 충남도 교육청의 선제적 대응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이미 지난해 미세먼지에 대응해 도내 모든 학교의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했기 때문인데요.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를 조사한 결과 학교 2만 800여 곳의 교실 27만 2천여 개 가운데 58.1%에만 공기청정기와 기계 환기 설비 등 공기 정화장치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41.9%에는 공기 정화장치가 없는 반면
충남에선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800여 곳의 교실 1만 8천여 개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도교육청은 연중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공기청정기 설치를 추진했으며 임대 방식을 택해 대규모 설치에 따른 예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특히 도교육청은 향후 신설학교에 대해서도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서부 내륙고속도로 평택 청양 부여 구간 건설 공사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6일 청양군에 따르면 이번 공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돼 무산 위기에 놓였다가 지난달 22일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얻어내면서 재개됐는데요. 이에 따라 평택 청양 부여 구간을 연결하는 1단계 공사는 오는 6월 실시 계획 승인 이후 9월 착공에 60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또한 2단계 공사인 부여 익산 구간은 2029년 9월 착공에 60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다만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건설 현장 주변 식생을 최대한 보존하고 공사 기간에 발생하는 소음을 최대한 줄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서부 내륙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평택 청양 부여 익산을 잇는 총연장 137.6km의 국내 최대 규모 민자 고속도로입니다. 유출입시설 15곳, 영업소 15곳, 유지관리사무소 5곳, 휴게소 3곳, 졸음쉼터 5곳이 계획돼 있고 청양 지역에는 나들목 1곳이 예정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굿모닝 충청 기사 살펴봅니다. 충남도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이달 말까지 58억 원을 투입하고 1,400헥타르에 대한 방제 사업을 실시합니다. 재선충병은 소나무, 잣나무 등 소나무류에 기생하는 1mm 크기의 선충이 나무의 수분 이동을 방해하고 급속하게 증식해 나무가 말라 죽는 병인데요. 도는 1,400헥타르에 대한 지상 항공 방제 및 예방 나무 주사 등 방제 사업을 실시합니다. 도 관계자는 피해 정도가 심한 보령과 청양 지역 일대에 지속적인 예찰을 실시하고 방제 시기에 맞춰 예방 나무 주사와 모두 배기 및 파쇄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주변에서 고사목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산림부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남에서는 지난 2012년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일원에서 최초로 재선충병이 발생해 10개 시군으로 피해가 확산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농업농촌혁신발전 서산시민토론회가 7일 시청 대회실에서 열렸습니다. 서산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출범 시민준비단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되자라는 주제로 서산시 농업인 단체협의회와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서산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농업인 참여예산제 추진 경과와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맹정호 서산시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농정의 주체는 우리 농업인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동안 우리 농업인들은 농정에서 소외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농업의 주인으로 우리 농민들을 모시기 위해 농업인 참여 예산제 등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서산시 농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토론회를 만들고 위원회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투표소 200여 곳이 확정됐습니다. 충남, 대전, 세종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213곳을 확정하고 선거인 28만 4천여 명에게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 선거 공보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소는 선거가 실시되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되며 선거인은 조합을 관할하는 시군 선관위가 설치한 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서산 천수만에 조성된 문온에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 2천여 마리가 몰려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노로 지역에 조성된 4만 제곱미터 규모의 문온에 일본에서 월동 후 북상하던 흑두루미 무리가 몰려든 겁니다. 시는 가노로 수위 상승으로 겨울철 새들의 대체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올가을부터 문온 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성대학교 설립자 고 이병하 박사의 유족들이 고인이 설립한 재단법인 태촌교육문화재단에 장학기금 10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태촌교육문화재단은 지난해 8월 타계한 고 이병하 박사가 2001년 지역사회 문화발전을 위해 설립했습니다. 문화재단은 기탁받은 장학금을 각 분야별 인재 양성과 연구 지원 사업, 청소년 육성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서산 청소년을 사랑하는 모임이 중앙고등학교에서 창립 5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서산 청사모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서산교육지원청에 4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또 서산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순찰과 교통봉사, 위기가정 지원 등 청소년 보호 활동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충남도가 도내에서 유통되는 봄나물류에 대한 안정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도매시장과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쑥과 냉이, 달래, 미나리 등 봄철 다소비 농산물로 잔류농약 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농산물 20건을 대상으로 진행한 봄나물류 안전성 조사 결과 잔류농약이나 중금속 모두 허용 기준 이하로 확인됐습니다. 당진시가 건강한 돌봄 놀이터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아동과 청소년의 비만율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성문초와 서정초, 성당초 등 3곳에서 오는 7월까지 돌봄 놀이터가 운영됩니다. 참여 어린이들에게는 비만도 측정과 숨바꼭질과 같은 놀이형 신체 활동, 건강습관 평가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홍성군 금마면 용당마을회관에서 2019학년도 초등학력 인정 성인문해학교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입학생 어르신 13명과 문해 강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날 입학한 어르신들은 3년간 진행되는 초등학력 인정 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홍성군수 명의의 졸업장과 초등학력 인정서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8일 오전 10시 리솜 스파캐슬에서 열리는 제5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에 참석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8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실에서 열리는 정부 예산 확보 보고대회에 참석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8일 오후 5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성일종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군정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8일 오후 1시 30분 광천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에 참석합니다. 황성봉 예산군수는 8일 오전 10시 천백령 광장과 예산역 광장에서 열리는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캠페인에 참석합니다. 김동건 청양군수는 8일 오전 11시 청양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6.25 참전 유공자 청양군지회 안보 결의대회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모처럼 미세먼지 없는 금요일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큽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6도, 서산이 영하 4도, 홍성과 예산이 영하 3도, 당진과 태안이 영하 1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태안이 10도, 서산과 홍성, 청양이 13도, 예산이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맑은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나들이 가시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큽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옷차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 날이 많이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작은 불씨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번 주 일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남부 해상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남부 모두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은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